네, 안녕하세요. 입시다모의 이유섭 팀장입니다. 자, 요즘 수능 개편안 때문에 모든 입시 유튜브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정성민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고, 많은 입시 유튜브들이 이제 중2, 현 중2가 이제 개편안이 됐을 때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서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중3, 그러니까 현재 입시 교육 제도 하에 마지막 이제 학년이 되겠죠. 중3에 대한 내용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현 중3 학부모들이 굉장히 또 좀 많이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그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 다운교육 DNA 입시랩의 두 분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DNA 입시랩 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약간 좀 자유롭게, 좀 편한 분위기에서 좀 대화를 지금 나눠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큼 굉장히 부정적인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8년 이제 교육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이제 중2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선 내신 등급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평가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된 과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과목에서도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수학에서도 미적분, 확통, 기하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였다면 확통이 이제 수능의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미적분과 기하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없고요.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탐구 쪽에서 이제 생겼는데요. 이제 사탐, 과탐. 그래서 문과에서는 사탐 두 과목을 선택했었고, 이과에서는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했다면, 이제는 공통 사회, 공통 과학. 그래서 총 이 사탐, 과탐을 통합한 이제 과목으로 문, 이과 구분 없이 이제 시험을 보는 이 형태로 이제 수능에 응시해서 결과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현재까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재수를 하게 된다면 현재 중2 이제 교육 개편안에 따른 중2의 그 대입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되게 안 좋은 얘기만 저도 유튜브를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민 소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중3 아이들은 그냥 교육 개편 사이에 낀 정말 안타까운 희생양 같은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바뀌면 네. 좀 마음이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부담되고 압박감도 느끼고 이번에 끝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항상 해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있어요. 보면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데, 네. 또 그 반면에 또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수적으로 보면은 기회를 얻는 학생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 솔직히 중3에 관한 영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현 중2가 이제 대입 개편안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건가 이런 주제가 많았는데, 우선 중3 아이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부터, 안 좋은 것부터 우선 들어보고 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좀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지금 1등급, 지금 현 시스템에서 1등급 받았다. 네. 라고 하면은 그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성적 수준이라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지금 수준에서. 네, 지금 1등급 받았다. 네, 그럼요. 뭐가 떠오르세요? 아, 현재 중학교 네. 과정에서요? 현대 고등학교 과정에서 네. 1등급 받았다. 9등급제에서 네. 1등급, 나 내신 1등급인데? 네. 라고 하면 내신 1등급이면 이제 의대 가야죠. 그죠? 뭐 진학이지만 그 학생의 등수를 어떻게 인식을 하시냐고. 1등급이면 100명 중에 이제 30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4%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네. 1등급이라고 1등이라고 인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뀐 5등급제에서 거의 10%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네. 그럼 1등급 받았다. 네. 라고 하면은 그 학생의 성적을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아, 10% 안에 들었네. 그렇게 네. 생각하겠죠. 네. 내가 이제 1등을 해서 1등급을 받든 10%와 가까스로 10%의 턱걸이를 해서 1등급을 받든 그러니까 그냥 나는 1등급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애써서 내가 현 시스템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네. 거의 1.0에 가까운 성적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불행하게도 그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3 때 입시를 못 끝내고 재수까지 갔다. 네. 의대 학생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은. 그렇죠. 의대 교과 전형을 내 내신 석차 등급이 1.3이에요. 혹은 1.2예요. 근데 의대 그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해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뭐 3학 3, 3학 4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네. 그럼 떨어지겠죠? 네. 아, 그래, 난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왜냐면 한 번 받아놓은 내신은 영원하거든요. 네, 그렇죠. 심지어 뭐 예전에 수미양가 시절에 받아놨던 내신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9등급제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그 현 중3이죠? 네. 현 중3들이 고3까지 성적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1.2를 만들어 놨는데 한 번 실패하고 재수를 할 때 그 1등급이 이제 1.2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환산을 하면 1등급이 되겠죠. 네. 그죠? 본인이 이제 아스깝게 2등급 받았던 내신도 싹 다 이제 1등급으로 거의 다 올라갈 테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1등급이 이제 예전 1등급만큼의 값어치를 못 하겠죠. 교과 전형에는 그냥 딱 그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1.2와 이제 5등급제로 바뀐 1.2는 당연히 1.0으로 바뀌겠죠. 네. 이제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네, 그렇죠. 많아지겠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 뭔가 이제 다른 장치를, 검증 장치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크죠. 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걸 수가 있겠죠. 더 높은 수능 최저가 지금 의대 수능 최저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대나 성균관대나 경희대나 동국대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을 이제 비교과 평가를 반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대학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의대 또 교과 전형은 상당수 의대들이 이제 1단계를 뽑아서 2단계 면접을 보거든요. 네. 이 면접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네. 면접 문제를 변별력 있게 낼 가능성도 있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있죠. 네. 그럼 교과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의대는 안 본다는 말이에요. 의대는 이제 MMI, 그러니까 상원 면접이나 인력성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이 강화됐던 어떤 타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면접을 변별력 있게 치르는 대학들이 꽤 많아질 수가 있죠.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서 손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내가 그냥 가볍게 갈 수 있었는데 수능 최저만 딱 맞추면 네. 이제 이것저것 검증받을 것들이 이제 재수하게 되면 생겨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내신을 한 해 지나게 됐을 때는 이제 내 내신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얘기예요. 우리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10%고 2등급이 1등급이 되잖아요. 게임 체제에서. 네. 그러면 재수를 하게, 그러니까 내가 현 중3이 고3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얘가 이게 1.2가 나오려면은 1, 2.
그래서 그냥 단순 평균하면은 1.2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2를 받아도 그렇죠. 그냥 1111 제도할 때는 1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정신 몰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한 2만 맞아도 내가 재수해도 난 다 내년엔 1이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볍게 내신은 이런 정도로 맞아놓고 내신 가지고서는 다음 해를 노리자. 그렇죠. 괜찮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우리 준비했잖아요, 같이. 부정적인 면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룰만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방금 제가 불이익을 얻는다고 언급했더니 학생들 숫자가 4%, 4%도 안 될걸요. 굉장히 네, 그렇죠. 한 학교에서 많아봐야 한 10명? 10명, 한 5명, 10명, 5명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3명, 5명.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스카이를 가겠다라고, 스카이 20계열, 뭐 인문계열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들. 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겠죠. 여기 대치동이니까 아마 그렇게 손해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 그게 특수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학생들이 중3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3은 전부 의대, 메디컬이고 스카이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뭐 다. 그러니까 내가 최상위를 갔을 때에도 손해볼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손해보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교과과정의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임명수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합전형에서 이제 또 불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종합전형에서요. 네. 아무래도 고교 학점 현 중2들은 네. 고교 학점제 네. 가 훨씬 더 선택의 범위가 많잖아요. 교과목에 네, 대해서. 교과목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자신의 진로나 진학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그걸 깊이 있게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비교과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중2가 훨씬 더 낫겠죠. 좋겠죠.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정성평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재수생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안 된 학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 중2가 되겠죠. 현역들은 이제 고교 학점제 시행 첫 해 이제 학생들인데 네. 정성평가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지금도 현재에도 뭐 진로 과목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자사고라든지 지역 자사고든 전국 자사고든 이제 고급 과목들 듣는 것들이 있으니까 심화라든지 뭐 네.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지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현 중2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네. 감안해도 안 되겠다. 그런가요? 좀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어떡하지? 안타깝다 계속 막 좀 근데 어쨌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또 좋은 얘기도 이제 할 게 있으니까 어쨌든 단점부터 뭐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요즘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자꾸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진로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가 A 비율을 보면은 3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사실 5등급제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무효 90% 나오는 학교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 제대로 평가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현대 중2들은 어쨌든 5등급이라 하더라도 상대평가로 성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1등급이 돼 있는 친구들은. 절대평가를 했던 현 중3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라고 찍혀 있지만 A 비율이 40%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기하를 들었는데 근데 현 중2 같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찍혀 있으면은 A라고 찍혀 있으면 10%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은 훨씬 잘하는 걸로 평가해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정시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리셋된다. 이제는 뭐 네. 내가 실패했는데 이제 재수하려다 보니까 사회를 해야 되네. 이과의 경우는. 아니 문과도 뭐 통합사회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 네. 좋을 거 없죠. 네. 그리고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한다고? 그럼 또 통합과학 물론 이제 통합과학이 좀 얕은 과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해왔던 익숙한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문제는 수학이죠. 맞아요. 수학에서 미적 열심히 하다가 수학 수투야 그대로 있겠지만 대수랑 미적분 언어로 있겠지만 이제 뭐 확통을 또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지죠. 이게 또 큰 게 뭐냐면은 지금 수학 수투가 메인 과목이란 말이에요. 네. 수능에서 네. 선택 과목은 어차피 어렵게 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투에서 가장 이제 과목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이도 높게 내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과목이 이제 그 공통 과목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를 이제 뭐 선택 과목에서 조금 이제 수월하게 조절할 이유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네. 확통이 지금 선택 과목으로서는 좀 쉽게 나오거든요. 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확통 문제가. 근데 이게 공통 과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어떤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네. 네. 확통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 대책 없어요. 경우에서 문제 어려워지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해 보셨죠? 수학 공부할 때 막 세다가 다 보면 안 됐네. 맞아. 경우에서 그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수투 보통 이제 수학과에서 생각하는 메인 과목은 이제 미적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미적분 과목이기 때문에 기하랑 미적분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투가 이제 메인 과목이 될 거라는 건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확통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거기에서 하나 껴든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거 미적하다고 확통 안 했던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과생이 이과생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제 재수 때 수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죠. 그럼 확통이 진짜 난이도가 만약에 소장님 말씀처럼 올라가게 된다면 네. 이과생의 경우에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재수를 하면서 확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자기 고3 시절까지야 눈앞에 닥친 일이 있는데 그 확통을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냥 수업 들을 때 한번 하고 안 하겠죠. 아니면 재수를 하게 된다. 재수하려면 당연히 확통 공부해야죠. 확통을 그러니까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확통 부분에서 이제 확통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면 난이도 조절을 해도 어차피 똑같이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선택 공통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선택에서는 이제 비슷한 난도를 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확통이 공통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당연히 난이도를 네. 높게 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쉬운 수능 기조에 따르면은 안 그럴 것도 같기는 한데 그때는 쉬운 수능 기조가 아닐 수도 있죠. 정권이 바뀌어서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연속성이라는 게 뭐 있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고교학점제 사실상 거의 네. 유명 무실화되는 셈이나 비슷해졌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뭐 5년 뒤에 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때 뭐 변별 문제를 확통해서 낸다라고 하면 네. 그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수능 말고는 그 지오고 수능 체제 직전 수능 때 네. 네. 그때 이제 문과 이과가 달리 수능을 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력 네. 문제가 있거든요. 격자점 문제라든지 세력 문제들 경우의 수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만약에 이제 현 중3 아이들이 재수를 해가지고 수능 과목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확통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하나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본다면은 네. 그 보통 수학 출제하러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네. 이 확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수학의 사이드 과목이기 때문에 네. 통계학과 분리돼 있다라고 이제 저희 그 이창희 이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처럼 이제 수학하고는 좀 다른 좀 이제 좀 비주류 과목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건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수리 면접 문제나 출제하러 들어갔을 때 많이 느꼈던 바가 있어요. 저 뭐 아직 5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6월 9일 평가원 모의고사도 또 그때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통합사회 통합과 요 내용도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그건 뭐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건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정시 비율 어차피 유지하면 그러면은 수능에서 변별을 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재수생이 제가 볼 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지금 재수생이 정시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재수생이 공부량이 수능 공부량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죠? 재학생 시절에는 내신하느라 네. 바빠서 수능을 잘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미적분 공부를 하고 과학까지 두 과목, 이과생들의 경우에 과학까지 두 과목을 공부를 하면 재학생 시절에 그걸 다 충분하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죠. 네. 근데 이게 통합과학으로 바뀌고 통합사회로 바뀌고 수학도 이제 확통으로 좀 분량이 상당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재학생들이 아무래도 재수생들 그 수능 공부하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웠던 그 요소가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게 재수생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죠. 저는 그게 더 재학생 입장에서는 안 좋은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 이게 참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예비고일 설명회가 한창 시즌이기 때문에 학생들 보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표정에서도 지금 뭐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좀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얘들아 걱정만 하지 마요. 희망이 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긍정적인 거 우선 좀 말씀을 해보시죠. 이번 이명호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정적인 면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있죠. 확실한 포인트가 있죠. 아, 있나요? 그렇죠. 영상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문과도 조금 이제 학생이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굉장히 이게 저한테는 와닿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 네. 그거 들어오면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